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질문 중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직 그 제도는 안 나왔죠, 그죠? 6월이나 7월경쯤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결국 이 과세연계자 3총사 인덱스펀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덱스펀드하고 국민성장펀드하고 둘을 이제 향후 3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어차피 이렇게 과세형 계좌 3총사에서 인덱스 펀드는 평생 장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펀드를 갖다 대더라도 과세형 3총사 투자 방식을 이길 수 있는 펀드, 주식 그런 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차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세형 계좌 인덱스 펀드 3총사가 위인입니다. 위인. 그런데 딱 3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일단 3년 후에 결과가 궁금하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세율 구간 26.4% 소득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한 연봉이 8천 이상 정도 돼야 돼요. 이런 소득자를 기준으로, 자, 향후 3년 동안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과세형 계좌 3총사가 근소하게 이깁니다.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세형 계좌 3총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6%포인트 아웃 퍼포머입니다. 그리고 약세장이 펼쳐진다면 국민성장펀드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5%포인트 과세형 계좌 3총사의 인덱스펀드를 이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 김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나스닥 반반으로 과세형 계좌에서 운용하고, 김영희는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한다고 할 때, 자, 적용 혜택을 보면 김철수는 세액공제 16.5%를 받습니다. 그 3년 동안 기업평균 수익률이 5.2%거든요. 그래서 김철수의 수익률에는 5.2%포인트 가산을 하고, 김영희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 펀드는 3년 동안 3.45%포인트 수익률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최상, 강세장이 펼쳐지는 경우에는 나스닥 S&P의 연평균 수익률은 33.66%, 김영희는 33.45%, 근소하게 강세장에서는 과세형 계좌가 이기네요.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김철수가 이기고 과세형 계좌가 이기고, 하위 10% 분위에 아주 이제 약세장이 펼쳐진다면 김철수의 과세형 계좌의 인덱스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그 세액공제 재투자였기 때문에 1.77% 1.77%가 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고, 김영희는 이 정부가 손실을 마이너스 20%까지 보전해 주거든요. 뭐 이게 올바른 자본주의 주식시장에 나아갈 방향이냐 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일시적이니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이 손실을 이만큼 보장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김영희의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약세장에서도 연평균 수익률이 3년 동안 6.85%,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김철수와 김영희가, 김철수는 하던 대로 과세형 계좌, 김영희는 이제 국민성장펀드로 이렇게 운용할 때 기대 수익률은 미디언 값입니다. 미디언 값. 중위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이 21.73%. 요거는 이제 위에서 봤죠, 그죠? 김영희는 연 15.35%. 그래서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김철수가 이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자, S&P 나스닥 반반의 표준 편차는 연평균 표준 편차가 15% 정도 되는데, 원래 이 김영희 펀드는 이렇게 테마성 주식 펀드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한 30% 정도 되는데,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대폭 떨어집니다. 그런데 샤프 지수는 김철수의 인덱스 펀드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김철수는 이제 인덱스 펀드 과세 이연 계좌 3총사에서 김철수가 이제 유리한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 성장성이 극대화될 때, 되게 이제 미국 지수 시장 성장성이 이렇게 극대화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김영희는 이제 하방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안정되죠, 그죠? 거의 손실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마이너스 20%, 원금의 마이너스 20%가 3년 이내에 찾아올 확률은 거의 뭐 0%예요, 0%. 하지만 그런 뭐 확률적 참사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적합한 상황은 과세형 계좌는 그냥 상시적인 투자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김영희가 이기는 경우는 이런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해당 섹터에 뭐 반도체, AI 그런 해당 섹터에 단기 모멘텀 효과가 있을 때,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2025년 지금 2026년 현재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코스피가 강세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 3년 동안은 평균 회귀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철수의 과세형 계좌는 자산 성격이 노후 대비 장기 우상향에 배팅하는 거고, 김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년 단기 고수익 절세 타겟을 이렇게 정했으면 김영희의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위의 내용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블로그 가셔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국민성장펀드의 개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150조 원 규모로 지금 정책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자, 150조 원 규모가 진짜 이렇게 설정됐을 때, 만약 여기서 확률적 참사가 발생했다.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이 국민 세금으로 메꿔 넣어야 될 세금이 무려 수조 단위겠죠. 그죠? 수조 단위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이런 확률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야당이나 뭐 시민단체나 국민 여론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될 만하겠죠. 그 2019년에 저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문재인 펀드가 상장했을 때 그 가입 금액이 총 3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에 뭐 수십 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고,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이렇게 2차전지, 반도체, AI 이런 펀드들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어쩌고저쩌고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소득공제가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에서는 최대 40%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 40%는 1,200만 원, 그리고 과세 표준 세율 구간이 26.4%라 그럴 때 약 340만 원 정도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죠. 그죠? 연금저축 세액공제 148만 원보다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 20% 원금 보장해 준다는데, 손실까지는 원금 보장해 준다는데,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를 확 떨어뜨리고 손실의 하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다 살펴봤듯이 최대 소득 공제 한도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과세 표준 구간 26.4%에서 316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이 절세 금액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이 훨씬 절세 금액이 일단 커요. 절세 금액이 일단 크다. 그런데 이제 3년 유지가 필수죠. 그죠? 이 3년 동안 펀드를 갈아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펀드를 갈아타면 안 됩니다. 펀드를 갈아타면 안 되고, 이 지정된 펀드에 홀딩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펀드를 갈아타게 되면 3년 이내에 이렇게 펀드를 해지하거나 갈아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 소득공제를 못 받겠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블로그 가셔가지고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도표 같은 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뭐 8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